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르앵커입니다. 오늘은 좀 빠르고 간단하게 공매도가 부분 재개됐으니 정리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어제 많이 놀라셨죠? 지금 영상을 찍는 지금 이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 5월 4일장이 개장을 안 했으니까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는 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코스피가 0.66% 하락했고 코스닥이 낙폭을 키우면서 2.2% 급락을 했죠. 공매도 때문이죠. 공매도 물량도 물량이고 이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되다 보니까 덩달아서 같이 빠진 종목들도 좀 나왔어요. 일단 어제 공매도 거래 대금을 보면 코스피에서 8,140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 2,790억 원 정도가 나왔고 이 중 대부분이 이제 외국인의 공매도였습니다. 그럼 공매도 물량이 어느 쪽으로 향했느냐 이거를 보면 이 코스피에서도 공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셀트리온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710억 원어치 공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으로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신풍제약, LG화학 등이 있었습니다. 주가 하락률을 보시더라도 나름 선방한 종목도 있고 급락한 종목들도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보시면 주가도 선방을 했고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가 횡보를 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전히 전망도 좋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지켜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좀 처참했죠.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낙폭이 다 컸었는데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KMW, 현대바이오 이외에도 공매도 상위 종목들의 주가가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시장을 보더라도 바이오나 화학 쪽으로 공매도가 좀 몰리기도 했고 일부 반도체 쪽으로도 공매도가 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사실 애초에 예견됐던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무차입 공매도는 못하게 됐으니까 꼭 주식을 빌려서 이제 공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는 게 대차장고 거래인데 그 대차장고 거래를 보면 거래 규모가 계속 커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이오랑 반도체 또 단기 급등 종목들에 많이 쏠려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공매도 때 타격을 받겠구나 라는 얘기들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구분을 해서 보시면 코스닥 쪽에서 특히 대차장고가 좀 급격하게 늘어난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코스닥의 충격이 더 컸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다만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이번 공매도 이슈가 시장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단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국내에서 공매도를 금지했던 때가 2008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두 번 있었는데 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보면 2009년 6월 1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됐고 그때 보면 코스피가 한 달 동안에 0.46% 하락을 했어요. 일주일간 좀 흔들리기도 했고 그런데 3개월 수익률을 보면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14.7%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공매도 재개 이후에 4.3% 하락하긴 했는데 이거를 좀 급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 때도 2011년 11월 이후에 공매도가 재개가 됐었는데 그때 코스피가 한 달 동안에 1.71% 하락하긴 했는데 3개월 상승률로 보면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출렁임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펀더멘털과 유동성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을 보시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죠. 경제 지표 잘 나오죠. 기업들의 실적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서프라이즈 하지 않아요. 이럴 정도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했을 때로 봤을 때는 기저효과 있을 테니까 이거는 서프라이즈가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이전 그러니까 2019년도 동기 대비를 했을 때도 그걸 뛰어넘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회복뿐만 아니라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고객 예탁금하고 신용융자가 다시 늘고 있어서요. 지금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견조한 펀더멘털에 풍부한 유동성 이러면 말 다 했죠.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특히 이번에는 그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구성 종목 한해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좀 이것 때문에 시장을 끌어내릴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권사들의 시각을 보더라도 앞에서 제가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외국인의 증시 유입을 이끌 것이다 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우리나라 더 이상 해지를 할 수가 없는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해지를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뀐 거니까 외국인들의 자금도 다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이런 공매도 재개 노이즈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매수 기회다 라고 얘기를
얘기를 하는 증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신증권에서는 반도체랑 자동차 비중을 확대할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증권에서는 저평가된 신세계와 삼성물산에 주목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KB증권에서는 역시 이런 조정이 좀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LG디스플레이, 호텔신라, 포스코케미칼, 금호석유, SK이노베이션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공매도 이슈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 기회라면서 종목들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증권사에서도 추가적인 우상향에 대한 확신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급락으로 손실을 본 분들도 계시고, 특히 중소형주나 바이오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체감하는 하락폭이 더 컸을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의 출렁임만 좀 지난다면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증권사에서는 우상향을 예상하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시장이 꺾일 거라고 보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유들을 제가 또 수치화한 걸 또 앞에서 보여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위축된 마음과 또 상처받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매도와 관련해서 영상 짤막하게 만들어 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